실제로 장기 미제가 21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폭증을 합니다. 경찰도 검찰도 사건 처리에 6개월 초과되는 사건의 비율이 2배 이상으로 갑자기 급증하고 이제 조만간 3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수사기간이 길어지는 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권리 구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거든요. 전세 사기로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들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고소를 해요. 피해를 입고 고소를 했는데 이 조직적인 전세 사기범들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다 도망을 하고 그 길어지는 그 수사기간 사이에 재산을 다 빼돌린다는 거죠. 사기 사건은 그래 복잡해서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빨리 적기에 증거를 확보하면 범죄의 관계를 정확히 밝힐 수 있는 좀 단순한 사건, CCTV가 있는 장소에서 발생된 폭행 사건이나 오픈된 공간에서 발생되는 어떤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수사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민 스스로가 내가 억울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절하게 내가 스스로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증거를 확보하려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시간을 내서 발로 뛰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사설 뭐 탐정이나 아니면 변호사나 그쵸.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막 큰 사건만 보셨는데요. 실제로는 제가 본 이제 되게 큰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은 사설 탐정을 1000단위가 넘는 금액을 주고 사설 탐정을 고용을 해서 이게 뿔뿔이 다 가해자들이 흩어지고 막 한 명 잡아오면 도망간 사람 핑계대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분들과 연관된 이 범행을 알만한 그 중요 증인을 찾기 위해서 사설탐정을 고용해서 이제 수소문에서 증인을 찾아서 자기가 직접 가서 그분한테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아낸 분도 있었어. 직접.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강제추행 사건 이제 상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CCTV를 본인이 직접 예를 들면 뭐 술집이나 노래방 아니면은 뭐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좀 벌어지는 그런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그 식당을 찾아가거나 술집을 찾아가서 CCTV 보여달라고 사정을 해서 받아오거나 아니면 이거를 또 요즘은 이제 의뢰를 유료로 해서 대신 이렇게 심부름 센터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의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제 제가 봤던 제일 안타까운 사건은 정말 이제 좀 몸에 신체에 장애가 남을 정도로 심각한 폭행을 당하신 분이셨는데 수사기간이 길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피 묻은 옷을 수개월째 보관을 하시면서 처음에 이제 사진 찍어서 경찰에 제출을 하고 이게 수사가 길어지고 재판 과정에서도 이게 좀 뭐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때렸냐 막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옷을 못 버리고 계속 보관하시다가 다시 펼쳐서 사진 다시 찍어서 어느 부분을 좀 자세히 찍어달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찍어서 그거를 검사님께 또 제출을 하고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간이 길어지면서 결국은 국민 스스로가 자기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나서야 되는 그런 문제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현장은 이제 2021년에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이전에는 이제 경찰이 수사한 사건, 경찰이 그러니까 맡은 사건을 모두 다 검찰에 송치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권 송치를 하지 않고 불송치할 수도 있고 경찰이 자체 그냥 종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수사 핑퐁이란 말들이 많이 나와요. 수사 핑퐁은 뭔가요, 변호사님? 수사 핑퐁은요, 이제 과거에는 검사가 이제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이 수사가 잘못되면 책임을 검사가 지는 구조였어요. 뭐 실제적으로 경찰관님들하고는 약간의 신경전은 있었지만 검사가 수사의 책임자고 지휘자이기 때문에 뭔가 수사에 빈틈이 있거나 이러면 이런 부분들을 수사하라고 하고 그것을 정권 다, 그러니까 경찰이 딱 일단은 피해자가 신고를 했어요. 아니면 고소를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무혐의라고 생각을 해도 일단 검사한테 기록을 보내요. 그리고 검사 사건으로 이게 딱 등재가 되고 검찰청 사건 번호로 접수가 되거든요. 그럼 검사가 이렇게 사건을 보면서 근데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배임이나 기업 배임이나 횡령으로, 그러니까 배임으로 고소를 했는데 횡령은 돼. 아니면 사기로 고소했는데 절도는 돼. 이런 식으로 조금만 다르게 보면 범죄가 되는 경우는 검사가 이거를 이제 지휘를 해서 하라고 하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잘못되면 이제 책임을 지고 이런 구조였는데 그리고 또 수사기간도 어느 정도 지키도록 언제까지 어느 부분을 확인을 이랬다면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양 기관은 분리가 돼요. 완벽히 분리가 되고 경찰이 수사를 해서 1차적 수사를 해서 경찰
경찰이 판단하기에 혐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자체 종결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범죄 피해를 신고하신 분이나 난 당한 게 맞는데. 나는 고소를 했는데 네. 이게 왜 수사가 하다 마라? 왜 끝났어? 왜 이렇게 경찰이 안 올라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의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이의 신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이의 신청을 하려면 고소보다 더 어려운 게 이의 신청이에요. 경찰이 이런 판단을 했는데 유사 사건 판례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런 법적 판단을 잘못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라는 거를 쭉 써야 되는 거죠. 법리적으로 다 논리적으로. 쓰고 경찰 수사를 다 본인이 한번 훑어봐야 쓸 그렇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그 전문가가 그렇죠. 전문가한테 맡기겠네, 결국은 돈 이의 주고. 신청은 비용이 드는 상황이고 비싼 돈을 들여서 이의 신청을 해서 사건이 갔는데 검사가 보기에 이거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고 경찰 수사가 미지네. 이거는 내가 봐도 이 부분은 해야 돼요 하고 나는 의견 표명하고 내리면 저는 끝났어요. 내 책임 아니거든요. 이 사건. 이거는 경찰 사건이거든요. 경찰에서 종결했던 사건이고 근데 경찰은 받아봤는데 검사가 한 5개 더 수사하라 그랬는데 이게 분리된 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걸 꼭 따라야 될 필요는 진짜요? 없어요. 예. 수사를 안 해도 되는 그러면 거예요. 자기가 딱 봤을 때 한 5개 지적했는데 네. 이거는 불필요한 것 같아. 한 3개 정도, 4개 정도 하다가 시간이 쭉 끌어요. 그럼 중간에 이제 검사님 바뀝니다. 인사이동으로. 맞습니다. 네, 근데 담당 경찰도 또 인사이동으로 바뀌어요. 인사이동이 1년에 2번씩 있거든요. 네. 시기를 서로 이렇게 달리하다 보면 1년에 서로 막 이렇게 크로스 되다 보면 4번 막 이렇게 됩니다. 오히려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제 저는 뭐 변호사로 나왔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사 법률 시장은 비용 부담이 국민들이 더 많아졌고 시장은 더 커졌어요. 변호사님들은 일거리가 사실은 더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